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중간에 기간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제가 조금 아마 분주했던 모양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수업을 좀 더 집중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반복되긴 했습니다만 교과서의 여러분 교과서라보다는 교재 54페이지 인간 특성과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인간의 언어에 대한 특성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타고나기를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타고났다. 우리가 그것을 일종의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DNA로 볼 수가 있고요. 그 DNA 결과물은 결국 인간이 자라면서 DNA가 이제 남자 여자 만나서 인간으로 모습이 그러니까 신체가 자라가면서 두뇌의 어떤 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언어의 어떠한 완성도 다시 얘기해서 만들어져서 완성돼가는 과정은 또 문화적 측면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설명할 때 한쪽은 아까 DNA 쪽에서 물론 과거에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50년 전만 해도 DNA란 말이 그냥 학자들의 용어였죠. 이게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 아니죠. 요즘엔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팬데믹에 코비드 19만 하더라도 DNA 얘기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아주 평이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의 소위 제한된 용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DNA 상으로 갖고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이론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것을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DNA가 발현돼서 인간의 어떤 본성의 여러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문화를 강조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문화 강조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가 얘기했던 그 문화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후천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앞에 본능 중심이 선천성, 소위 innate라고 INNATE란 말을 쓰는데 이 후천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소위 어떤 환경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인류학적 측면 또는 사회학적 여러 학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언어의 어떤 기원을 얘기하는 것에서는 조금 이차원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가 인간들이 이렇게 복잡한 지금같이 아주 복잡다단한 그러한 언어를 완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이론을 앞에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활용 중심의 언어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능이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선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활용이란 말은 우리가 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후천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능적인 측면을 이제 언어학자들 특히 근대 언어학자 촘스키 노암 촘스키 이후에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하였고 지금도 많은 언어학자들이 그걸 저변에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언어는 아니지만 인간의 본능, 선천성으로 태어난 어떠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언어의 어떤 형성과 어떤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언어를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은 언어에 대한 인간의 어떤 유니크, 독특성을 어떤 유독까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활용 중심의 언어는 조금 더 보편적인 그때 보편이란 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뭐라면 좀 더 자연 세계에 관련된 모든 생물에게서 볼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문화라는 용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동물들과 인간을 우리가 충분하게 다르다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아까 말했던 본능 중심 언어 이론에서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고 다른 동물에는 그런 선천성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언어 그러면 인간 결국 인간의 소위 그 자연 속에서의 소위 유일무이한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비해서 그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활용 중심의 언어 이론은 인간의 어떤 다른 동물 자연 세계와 one of them으로 하나의 그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면서 언어라는 것을 환경적 요인에서 완성해 가는데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이 걸렸겠죠. 그래서 진화적 측면에서 언어의 그 발생에 있어서의 능력의 진화가 아니라 언어의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까지 오는 과정을 진화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활용 중심의 언어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가는 진화론을 놓고 봤을 때는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보다는 우리가 활용 중심의 언어 이론에서 이 언어의 발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잘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능 중심의 언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언어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라고 하면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언어는 본래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죠. 누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마치 마술사가 그 비어있는 그 우리 서양식의 모자 속에서 토끼를 딱 끄집어내듯이 언어가 생겨난 것처럼 설명을 하죠. 어찌 보면 그런 설명도 그렇게 틀린 설명이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성경 같은 경우에 그 창세기에 아담이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께서 아담에게 본인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면 그게 곧 그 대상의 이름이 된다고 얘기하신 걸 보면 언어를 갖고 있었다. 이건 뭐든지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활용 중심의 언어 이론은 문화적인 발전의 어떠한 그 점점 복잡성, 어떠한 그 다단계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그 측면을 갖고 있는 문화가 가면서 언어가 발전하는 과정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진화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길 것 같고 또한 언어의 발생도 그런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존을 위해서 어떤 그 취했던 행동들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그런 식의 그 언어의 발생과 발달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언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의 엄청나게 많은 표현들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사실 설명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공손 표현이라든가 일반 표현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규정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회적인 측면, 다시 문화 측면이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아까 토끼를 뽑아내듯이 설명한다면 그것은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촘스키는 그것을 파라미터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의 룰적인 측면으로 패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적용하는 다양한 결과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그 소위 다양한 언어가 되었다라는 말을 쓰기는 하죠. 물론 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론적으로 충분하게 수용할 여지가 있고 또 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언어 하나하나 다시 얘기해서 전 세계 뭐 어느 지역이든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 대륙에 있든 중국에 있든 아시아 대륙에 있든 그 다음에 뭐 러시아든 어디든 남극 북극이든 간에 인간이 존재하면 거기에 맞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 아까 이론적인 측면으로는 통괄적으로 설명이 되는 듯 하나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라고 조금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또 하나는 언어가 왜 그렇다면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가. 사실 우리가 한국말도 세종대왕 시대의 한국말과 지금 한국말이 과연 서로 상호 소통이 될 정도인가 라고 할 정도로 같은 한국말이라도 같은 지역의 말이라도 엄청 달라지는 걸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능 중심으로 한 번에 뿅 나타나듯이 설명하는 것에는 우리가 현실, 현상적인 우리 손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걸 놓고 설명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훨씬 훌륭하고 앞서고 그리고 지금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그룹 속에서의 언어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 촘스키는 처음부터 그것은 자기의 언어학적 이론 모델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미 제외를 시키고 설명을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금방 선생님으로서 느끼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다음 부분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